다음에 올 청와대 발표인데 한국이 2년 연속 G7에 초청됐다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이상을 확인했다 이런 거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의장국이 영국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G 뭐 세븐에 한국을 넣어야 돼서 G 뭐 9, 뭐 G12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G7이라고 하면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G7이고 G8 그러면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지금 잠정 탈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G7 정도에 한국도 들어오세요. 숫자는 늘리기 나름이니까. 거기에 뭐 저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포함해가지고 G9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G7 유지하더라도 요즘 영국이 하는 걸 보면 영국이 빠지고 우리나라 들어가서 G7을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다. 예, 영국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친목 모임이다 보니까 뭐 지들끼리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 산다고 이제 자랑하는 나라들끼리 친목 모임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부른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한테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걸로도 이제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부자들이 지금 신흥 떠오르는 샛별 부자가 안 오면 의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예. 그래서 한국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일본은 뭔가 마음이 좀 안 익었겠죠. 매우 닥쳐 이 싫겠죠. 새끼들아. 영국 의장국이 지금 2021년 의장국 영국이 한국 G7에 와주세요.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2021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 정상들끼리 모이겠죠. 그럼 문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가서 거기서 이제 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대해보고 올해는 이런 행사들이 다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예. 유엔 총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예. 각국 정상들과의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25주년 농업의 날 기념식이 화면처럼 있었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이 지금 어디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곳은 청와대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야, 연출이. 탁현민 비서관의 정말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우리까지 본 적 있어? 청와대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임시로 만든 거겠지. 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네. 네 배경을 만들었겠지. 이 무대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전국 노래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무대는 뒤에 이 백스테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전국 노래자랑 그걸 터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바다나 산이나 강 등을 배경으로 예, 노래를 예.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 저렇게까지 긴급 공수위원 벼들을 통해 가지고 데코레이션 하는 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어떤 다른 농촌에 간 줄 알았네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고향 나주에 가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쌀 생산지로 유명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사실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식량 주권 차원에서도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무역을 통해서 식량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등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이 소위 말하면 빼빼로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얼마 전에 나오셨던 서영교 의원의 생일이도 가네요. 아, 기억을 해요 내가. 축하드립니다. 빼빼로데이 생일이라고 내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든 예. 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많이 먹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요즘 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 일반 이렇게 시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한화나 뭐 현대그룹사에서 출자한 그 캐피탈 회사들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곳이 그러니까 ICT가 결합된 이제 농업기술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밌게 봤던 기사가 그 폐광된 그 탄광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그 KTX 생기면서 없어진 그 안 쓰는 터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입해 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농작물 빌딩 같은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수경 농업으로 키워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이 기후 변화 때문에라도 이 식량 자주율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쌀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다양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 자주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LG 같은 데서 스마트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도 그 뉴딜에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해 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 대통령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를 올린다. 미국 밀가루, 농약 밀가루가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요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 밀이 사라진 상태. 근데 지금 지자체들이 우리 밀을 많이 다시 복원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밀 자급률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콩도 마찬가지예요. 벼농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방향성이 바뀌어서 뭐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콩이라든지 뭐 깨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한민국 최초의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홈쇼핑에서 판매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8개 팔도의 쌀을 모아가지고 이걸 합하는 거야. 어떤 지역 쌀은 뭐 수분이 많고 어떤 지역 쌀은 뭐가 많고 뭐 찰기가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8개 지역 쌀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이 쌀을 오늘 홈쇼핑에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특집으로. 요게 지금 청와대 사랑채 특설무대에 올라갔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의 해들미, 강원의 오대미, 충북의 참드림미, 충남의 삼광미, 경북의 일품미, 경남의 영호진미, 전북의 신동진미, 그리고 전남의 세일미 해가지고 이 쌀들 8개를 합쳐서 판매를 했다 이런 건데 야, 그 쌀에다가 밥을 지어서 전국의 야채에 비벼 먹으면 전국 비빔밥이 되네요. 야 훌륭하다. 야,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쌀 맛이 다를 것 같죠. 근데 예를 들면 경기도의 지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쌀들이 있잖아요. 뭐 이천 쌀이라든지 여주 쌀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특화시킨 상품으로서의 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 쌀이 좀 비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전국 어디라도 쌀 맛은 거의 비슷해요. 특히 녹그릇에 먹으면 더 맛있던데요. 지금 야수님 그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그렇게 마이크 쓰신 목소리 계속 작게 들어가요. 턱에다 쓰지 마시고 입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건 오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운동이 있죠. 아침 식사는 밀가루 먹이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밀가루를 먹이면 지능 발달이 좀 더뎌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 년 전에 연구 결과이긴 한데 밀가루를 먹인 쥐와 쌀을 먹인 쥐 연구 실험을 했더니 물속에 애들을 띄워놔요. 그 쌀을 먹인 쥐가 밀가루 먹은 쥐보다 2배 정도 더 오래 견디더라 이런 결과물도 있고 예전에 쌀이 부족할 때는 쌀만 먹으면 안 된다. 쌀을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보리라든지 혼분식을 장려했지 않습니까? 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영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밀 자급률을 10%로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급률을 100%까지 올려야죠. 왜냐하면 이 밀은 해충이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공간만 있다면 충분하게 편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너무 강력하게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국 생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국에서 생산되는 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대규모 농작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글루텐 비 함량을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이게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밀로 직접 빻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한 밀가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피부하고 고기와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평균적인 피부 그게 좀 다르대요. 뭐라 그랬지? 만졌을 때 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차님은 빵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아니죠. 네. 딱 봐도 쌀을 주식으로 하게 생겼어요. 11월 11일이잖아요. 이게 농업일로 정해진 이유가 한자로 있잖아요. 이렇게 열십자에다가 밑에 일자를 그으면 흑토자가 됩니다. 농업. 11. 11 해가지고. 그래서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빼빼로를 만들면서 상업적으로 빼빼로 데이를 만드니까 이게 벌써 한 14년 전에 2006년인가부터 정부에서 가래떡 데이로 우리 농산물 소비하자 해가지고 근데 가래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명절 설날이나 먹는 떡국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이벤트가 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건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어요. 정체불명의 무슨 명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무슨 빼빼로를 사주냐 안 사주냐 이런 짓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맛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